10월 6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암 환자와 같은 중환자들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가 조사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지출 중 항암제와 감염질환, 혈우병과 같은 중증 질환의 약제비 비중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평균 38%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비급여 치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개인 의료비를 덜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가게가 파탄날 정도로 많은 의료비가 드는 중환자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을 위한 혁신 신약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신약 54개를 급여화하더라도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0.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기껏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해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1,892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비도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보험 진료비와 약제비 지급을 마감한다고 최근에 공고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산재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줘야 할 진료비를 늦게 줘도 공단들은 연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중소병원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간호 인력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는 올해 이대 서울병원에 이어서 은평 성모병원이 개원을 했고 내년 초에도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의정부 을지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형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인력도 새로 뽑고 있는데요. 근처 중소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의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 간호사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직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3년차 이상의 경력자들이어서 중소병원들은 더욱 울상인데요. 후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수술실을 닫은 병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의 병상을 빌려서 CT와 MRI 장비를 도입한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CT와 MRI 같은 고가 장비는 200병상 이상 병원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관끼리 병상을 공동 활용하기로 계약하면 200병상 미만이어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을 빌려주는 병원이 돈을 받고 여러 개의 병원과 중복 계약을 했을 경우인데요. 병상을 빌린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병원은 조만간 병상 공동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인데요. 중복 계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요즘 송년회 약속 많으시죠? 의사들은 연말 모임에서 어떤 건배사를 즐겨야 할까요? 의협신문이 취재해봤는데요. 역시 위하여가 인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줄임말을 많이 쓰면서 기발한 건배사도 많습니다. 나가자, 무슨 뜻일까요? 나와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우하하.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여기저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 사이다, 사랑해, 이 마음 다 바쳐서. 빠삐용도 있는데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바지도 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진료 과목에 특화된 건배사도 나와 있어요. 정정당당, 정형외과를 정형외과답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건배사처럼 여러분 모두 연말 모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